그래서 경매할 때 뭐 낙찰 받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채무자나 아니면 거기에 살고 있는 임차인 만나는 게 제일 어렵다고 이렇게 얘기하시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과정을 넣은 것도 명도 한번 알아보자. 명도가 어려운 건지 쉬운 건지 그런 의미에서 넣은 거고, 경매는 인도명령 제도라는 게 있어가지고 예전처럼 뭐 명도 소송 뭐 이런 걸 할 필요는 없어요. 경매는 그래. 근데 공매는 아직까지는 인도명령 제도가 없어가지고 공매는 명도 소송, 그러니까 협의하면 돼. 협의하면 거기 살고 있는 분이랑 협의하면 되는데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소송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매는 협의가 안 되면 결국은 명도 소송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인도명령 제도라는 거는 그 2002년도 7월 1일 날 민사소송법 소송을 해야 됐었어. 근데 이거를 이제 민사집행법으로 이제 변경이 되면서 그때부터 인도명령 대상자들이 채무자, 그 다음에 전 소유자, 그 다음에 뭐 경매 기입 등기 후에 있는 뭐 점유자, 그 다음에 대항력 없는 후순위 임차인, 이런 분들, 그 다음에 전액 배당받는 임차인들, 네, 이런 분들은 다 인도명령 대상자가 된다. 그거 보시면 되죠. 그럼 여기에 대상자가 아닌 분들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경매 기입 등기 전에 점유자가 있네? 그러면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어.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물론 이제 인도명령을 하고 이제 보정을 통해서 그 사람이 누군지 이제 확인하는 절차, 그런 것들을 거치긴 해요. 또 여기 보시면 대항력 없는 후순위 임차인 있죠. 그러면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어떻게 할 거야?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 물론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뭐 보증금이나 이런 걸 알고 들어가지만 형식적으로 대항력만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냥 전입만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 그리고 보증금도 모르고 다 미상이야. 그런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잖아요.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 경우가. 그러면 그분을 상대로 뭐 할 거야? 인도명령이 안 떨어진다니까요. 그 형식상 대항력이 있으니까. 그죠? 그런 분들은 결국은 명도 소송이나 합의를 해야 되는 거고, 자, 인도명령과 명도 소송은 이제 어떠한 차이들이 있냐? 인도명령은 잔금 납부하시고 6개월 안에 해야 됩니다. 6개월 넘어가면 그다음부터는 명도 소송을 해야 되니까 6개월 안에, 웬만하면 그냥 바로 하신다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낙찰 받고 잔금 납부하기 전에 누군가를 만나야지. 만나서 그 전에 협의를 했는데, 야, 이거 대화가 안 통해. 그냥 뭐 이사비 500 아니면 뭐 안 나가겠대. 원룸인데 안 나가겠대. 그럼 어떡할 거예요? 그럼 방법 없잖아. 그럼 인도명령으로 해야지. 그죠? 자, 그래서 뭐 신청 대상자들은 이제 소유자, 채무자, 그 다음에 대항력 없는 점유자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명도 소송으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분들은 대항력 있는 점유자.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빨간색으로 안 써 있잖아요. 대항력 있음, 이게 안 써 있는데 거기 밑에 보면은 써 있는 것 있잖아요. 누구누구는 전입일상 대항력이 있으니 보증금 있는 임차인일 경우 인수 여지 있음, 이렇게 써 있잖아. 그죠? 자, 그리고 신청은 인도명령 신청서 가서 쓰시면 돼요. 되게 간단해. 그러니까 소유자를 상대로 하는 거는 되게 간단하고, 그 다음에 임차인으로 상대하는 것도 되게 간단해요. 가면 인도명령 신청서가 경매 그 접수 거기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그거 쓰시면 되고, 처리 기간은 보통 한 2, 3주 정도 걸린다고 하지만 소유자일 경우에는 2, 3일이면 됩니다. 2, 3일이면 바로 인도명령 결정이 나고요. 그리고 집행 비용은 이제 처음에 20만 원 있어야 일단 문을 열 수 있어. 그리고 20만 원으로 하면 이제 집행관 분들이 열쇠 따시는 분 있거든요. 열쇠 따는 분하고 같이 와. 같이 와가지고 어떻게 이제 도어락을 열거든요. 근데 도어락 열 때 비용이 얼마냐? 최근 비용. 저는 보통 5만 원, 뭐 7만 원 이렇게 했었는데 최근에 그 강제 집행한 분이 있어서 물어봤더니 15만 원 들었대요. 15만 원 들어갑니다. 20만 원 플러스 15만 원 해야 개문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 개문하고 그 다음에 안에 있는 짐 양을 파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예상 집행료라고 해서 예납비를 내요. 그러면 지금 거기가 4.7평이잖아요. 그럼 얼마 정도 나오겠어? 짐이 없으면 거기서 그냥 끝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문을 딱 열었는데 안에 짐이 다 없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관리비 정산하고 나갔다는 거는 아예 짐을 다 빼고 아마 쓰레기도 어느 정도 정리하고 나갔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을 열었는데 안에 아무것도 없으면 그 집행관 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 강제 집행하지 맙시다. 취소하세요.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20만 원 낸 거에서 보통 한 10만 원 정도 돌려받아요.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된다. 근데 이제 문제가
살짝 될 수도 있는 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문을 열었어. 문을 열었는데 짐이 있으면 이제 이때부터 살짝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짐이 있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짐이 있는데 누구 건지 몰라. 네, 그러면은 집행관분들이 그거를 소유자를 상대로 인도명령 신청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진짜 소유자 건지 아닌지 그거를 그분들이 가서 막 들춰본다고. 근데 들춰봤는데 재수없게 임차인 이름이 거기서 나오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아주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죠. 그러면 거기서 다시 보정을 해야 돼. 인도명령 대상을 아까 그 임차인으로 다시 보정을 해야 되는 그러한 또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리죠. 그리고 임차인 주민번호 뭐 이런 것도 모르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이제 또 초본 또 떼야 되지, 뭐 해야 되지. 그다음에 인도명령 결정문 또 송달 다시 해야 되지. 막 이런 되게 절차가 이제 상당히 이제 복잡해질 수도 있다.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어. 지금 문을 열어볼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절차는 그렇게 좀 밟아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문을 열었을 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가장 베스트하다. 기도하세요, 전날. 자, 그리고 명도 소송이라는 거는 이게 이 소송 절차만 한 번 더 거치는 거지, 그 판결문이 나오잖아요. 그럼 판결문 나오는 것부터는 인도명령 결정문과 판결문 두 개 차이만 있을 뿐이지 절차, 비용, 기간 똑같습니다. 그게 똑같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소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명도 소송은 소송 법률 비용이 들어가죠. 그래서 법무사 통해서 하면 소송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본인들이 가서 하셨나? 안 했죠? 돈 주고 끝냈어요? 그럼 변호사분이 가셔가지고 소송 대리 맡기셨어요? 아니면 협의? 협의. 그래요. 합의가 제일 좋아. 합의 얼마 하셨죠? 좀 많이 줬어요. 500? 저는 경매. 그쵸. 경매도 아니고, 아니었고. 그래도 어쨌거나, 소송을 해도 500 들어가니까, 경매 낙찰 이런 게 아니라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제 집에 임차인이 안 나가는 상황. 그럼 보통 명도 소송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소송 비용이 500인데? 또 그리고 빨리 나갔을 거잖아요. 그죠? 이제 합의했으니까. 야, 500 줄 테니까, 야, 먹고 떨어져 했을 거니까. 그래서 항상 제일 중요한 거는 협의가 제일 중요해요. 협의로 하는 게 제일 빠르고 제일 깔끔해. 소송으로 가면 서로 못 볼 걸 많이 봐요. 가서 또 거기 원고 피고석 앉아가지고 옆에 보고 있어봐요. 그럼 또 속 터지잖아요. 그 사람들 속 터지고 나는 나대로 속 터지고. 그래서 소송 비용만 한 번 더 들어가는데 보통 요즘에 변호사비 어느 정도 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0 해요. 근데 명도 소송은 100% 이기는 소송이잖아. 그래서 저는 오늘도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 100% 이기는데 왜 변호사를 쓰니? 그냥 법무사 사무실 가서 소장만 써달라고 해라.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 변호사 분들 지금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이런 말 들으면 좀 기분이 안 좋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도 소장만 써줘라고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그랬더니 60만 원 받고 소장만 써주고 그 다음에 서류 제출해주고 대신에 이제 기일 잡히면 가서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원고석에 앉아가지고 본인이 이제 얘기해야 되지. 근데 오늘 한 거는 이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인데 대여금 돈 빌려준 거 그건데 이 명도 소송도 100% 이기는 소송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공매로 낙찰을 받았어.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명도 소송해야 된다고 했죠? 그럼 명도 소송은 권한이 없는 사람이 살고 있으면 이건 100% 이겨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가서 막 구두를 떨 필요도 없어. 그럼 물어보지. 그 낙찰자 받으시죠? 그 피고 오면 피고한테도 물어보지. 아니 왜 이사 안 가세요? 판사님 물어본다고. 그러면 피고 대부분 지금까지 제가 명도 소송을 몇 번 해봤는데 대부분 뭐라고 그러냐? 자기 사정을 얘기해요. 제가요. 이래서 이렇고요. 이래서 저렇고. 이래서 제가 이사를 못 갔어요. 그러면 막 이런 사정을 얘기하면 판사님이 뭐라고 그래? 네, 알겠습니다. 피고 그만 얘기하세요. 그만 발언하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런 절차만 한번 발생할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보통 소송 비용 플러스 이제 강제 집행 비용이 이제 추가로 발생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강제 집행하다 보면은 비용들이 생각보다 꽤 들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여기를 강제 집행한다고 하면 우리 같은 생각이면 이거 1톤 차에 싣고 간다고 하면 뭐 몇 명 필요하겠어요? 두 명이 뭐 한 4시간, 무슨 4시간이야 이게. 금방 하겠죠? 근데 이 정도 하잖아요? 그러면 보통 인부 4명 와요. 그리고 1톤 차 말고 좀 큰 차 오면 되잖아.
그 윙바디 5톤 막 탑차, 뭐 이런 10톤 차 막 이런 거 오면 좋잖아요. 그 15톤 차 이런 거 오면 좋잖아. 꼭 1톤 차 하나 몰고 와가지고 거기다 짐 싣고 갔다가 다시 왔다가 또 짐 싣고 갔다 왔다. 아니, 물론 이제 그건 이해해야지. 그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 보면 되게 일 쉽게 해요. 자, 절차는 이렇게 돼요. 이제 인도명령 신청하실 거고, 인도명령 신청하시면 이제 서면 심리 하는데, 아까 소유자 상대로 하라고 했죠? 그럼 소유자는 이틀이나 3일이면 끝나고, 그럼 인도명령 결정이 내려져요. 그러면 이 결정문이 그 송달이 돼야 돼. 송달이 돼야 되는데 그분 분명히 송달 안 받을 거거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송달을 안 받으면 공시송달로 갑니다. 우리나라 공시송달 제도가 있어요. 근데 이게 재판부마다 조금 달라. 그래서 어떨 때는 특별 송달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특별 송달이라는 거는 야간 송달, 주말 송달, 이렇게. 왜냐면, 야, 낮에 없다고 해서 그냥 바로 공시 송달하면 이거는 이 채무자라고 하거든요. 채무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잖아. 나는 밤에는 오는데 그냥 자기가 변론할 기회를 아예 못 주는 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야, 야간에도 한번 보내봐. 그래서 야간 송달도 한번 해봤다가. 그러면 주말에는 있는 거 아니야? 주말 송달도 한번 해봤다가.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두 번이 아니지. 오전반 분도 강제집행 신청했으니까 그분도 소유자 상대를 했거든요. 바로 공시송달로 갔습니다. 안 받으니까 바로 공시송달로 갔다. 그래서 공시송달로 가면 2주의 기간을 둬가지고 그 2주가 지나고 나면 이제 송달 증명원을 발급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 발급받아서 집행관 사무실 가서 20만 원 주고 접수하시면 된다. 그러면 집행을 위해서 현장을 조사하러 집행관이랑 가는데 이게 또 좀 힘들어요. 근데 어쨌거나 지금 이제 어머니한테 연락이 올 거잖아요. 근데 여기 천안법원은 바로 전날 전화 와요. 전날 전화 와가지고 설동진 씨 내일 11시 10분에 집행 가능할까요? 물어봐요. 저 안 되는데요? 그러면 다음 기회에 잡을게요 하고 그냥 끊어버려요. 다음 기회에 잡을게요. 그러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다시 전화가 와. 그것도 바로 또 전날에. 자, 2시 10분 가능하세요? 네, 가능합니다 하면 그때 다시 이제 개문을 하죠. 개문을 해가지고 보면 여기에 뭐 집행을 위한 현장 조사라고 써있지만 이거는 이제 개고라고 해요. 그래서 문을 딴 다음에 문 안쪽에다가 예고문을 붙여놔. 그냥 뭐 개고장이라고 하고 안내문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붙여놔요. 그래서 그거 붙이고 나서 그러면 봤더니 이런 게 있어. 그러면 이거 뭐 인부들 4명 쓰고 뭐 하면 뭐 한 80만 원 나오겠네요. 그럼 80만 원 납부하라고 이제 연락이 와요. 그럼 납부하면 납부한 날로부터 보통 2주 안에 이제 강제 집행 기일이 잡힙니다. 이제 낙찰 받으니까 이제 쏙쏙 들어오죠. 내가 이제 뭐 해야겠다. 이게 쏙쏙 들어오죠. 네, 그렇게 하시면 여기서 이제 끄집어내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제 오피스에 받으신 거는 그때부터는 임대도 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 짐은 다 어디로 가? 이런 짐들 다 어디로 가? 창고로 가죠. 그러면 이제 창고에 있는 것도 처리해야 돼. 안 하면은 창고 비용 누가 내요? 낙찰자가 낸단 말이야. 그럼 낙찰자 이거 한 달에 20만 원씩 계속 나가면 이것도 한 달에 20만 원씩인데 천천히 놔두면 이게 또 2달, 3달 금방 가요. 그래서 빠르게 동상 경매를 신청을 해요.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집안 살림들 있으면 동상 경매를 빠르게 신청을 해서 그럼 기일이 잡히면 1차에 낙찰 받는 게 제일 좋아. 1차에 낙찰 안 받으면 그럼 보통 또 똑같아. 다음 달에 잡힌단 말이야. 다음 기일이. 그러면 또 한 달 보고 하면 또 생으로 나가잖아요. 어차피 받을 사람 없어요. 그런 것들. 받을 사람 없어요. 제가 이따가 사진 보여드릴 테니까 이걸 누가 받겠냐고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 그래서 그 동상 경매까지 해가지고 그걸 받아서 쓰레기 폐기 처분하면 이제 비로소 이제 모든 게 종료가 된다. 보시면 됩니다.